일용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저는 농구대학의 원석영 기자입니다. 왜 따따따따 안 하세요? 창피해서 안 했습니다. 뭐가 창피해요? 매주 하다가. 지난주에 방송을 보는데 유난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손대범 혹시 편집장하고 싸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야. 한번 언급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했다. 예. 그 사람 참 고마운 분이다. 이러는 거에서 더 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네. 했는데 근데 보니까 뭐 살짝 이제 삐진 게 있어가지고 이제 네.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또 새벽부터 음. 호출이 있어서 일하다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이유였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8월 둘째 WKBL 루멘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대표팀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일단 박지수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정승현 감독 플랜 B를 세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유망주 또 대표팀에서 지금 탈락을 했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슈퍼 땡스 2,000원 감사합니다. 이준호님께서 고맙습니다. 네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없었던 김소담 선수가 뽑혔는데 어떻게 된 거죠? 물론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선수, 김연희 선수죠. 네. 함께 뽑혀서 그래도 그나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인영 선수와 진한 선수로 그대로 갔으면 더 힘들어질 게 뻔했는데 말이죠. 네. 그렇다면 26인 강화훈련 명단으로 봤을 때 8강 갈 확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스니아와 경기가 중요할 텐데 존쿠엘 준스를 막아야 하는데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센터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요. 8강이 어렵다면 푸에르토리코를 상대로 1승을 거둬야 하는데 네. 1승 확률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되지만 가능할까요? 그리고 빠른 KO를 빌겠습니다. 이준호님께서 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네. 해주셨고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아주 2,000원에 제 생각에는 네. 아주 꾹꾹 담아 눌러 네, 그렇죠. 예. 뭐 하나씩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 네. 대체 선수를 김수남 선수랑 김태현 선수가 갈지 네. 저희가 사실 웬만한 진짜 소식들은 알고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전 진짜 몰랐어요. 그렇죠. 김연희 선수, 그냥 김태현 선수는 사실 부상 때문에 뽑기가 쉽지 않다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있지만 부상 선수를 무리해서 뽑을 정도로 이제 빅맨진이 뭐 얇지 않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뭐 박지수라든가 뭐 양인영 진한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배현 선수가 지금 부상 그걸 냈기 때문에 지금 대표팀에서는 나온 상태예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박지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김소담 선수 같이 뽑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김수남 선수가 예비 명단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비 명단에 없었는데 급하게 구단과 뭐 여러 이제 경영위와 이렇게 다 이제 구단 양해도 구하고 하면서 네. 급하게 뽑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정말 다른 상황이었다면은 많이 좀 지탄받고 네 욕도 많이 먹었을 거고 네. 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근데 그런 게 원리 원칙을 고수해서 예비 명단 없었으니까 뽑으면 안 돼라고 안 뽑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비상 상황이니까 그나마 이번에 월드컵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원리 원칙을 조금 양해를 구하고 김선 선수를 뽑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그래도 김수환 선수를 뽑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대표팀이나 아니면 그 강화위원회에서 네. 그 경기대 향상위원회죠. 거기에서 예비 엔트리를 좀 잘못 뽑은 상태에서 수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에 대한 비난을 갖다 받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센터진의 원투펀치가 다 빠진 그런 상태. 네. 그리고 박지수 선수는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네. 선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게다가 이제 뭐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해란 선수도 네. 지금 나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여자농구 지금 특성상 빅맨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진한, 양인영 이 두 선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했고 네. 그런 점에서 김수남 선수가 예외적으로 뽑힌 거 이 부분은 이번 케이스는 네. 용인할 만한 그런 예. 부분이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왜 생각이 그러냐면 박지수 선수가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절대적이고 출전 시간도 이제 너무 그 확고부동한 주전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비 센터를 따로 굳이 다른 선수를 뽑아가지고 그 선수를 어차피 주전도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네. 선수를 굳이 너무 훈련을 시키고 네. 뭐 이렇게 차출을 하고 그 소속팀에 그렇게 조금 뭐 그런 영향을 미칠 바에는 네. 그냥 센터를 좀 적게 뽑고 가드나 포워드진에서 경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원리원 측에는 좀 어긋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다들 양해를 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좀 많이 특별한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스니아, 푸에르토리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스니아가 존쿠엘 존스를 막아야 되는데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센터가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박지수 선수가 있었어도 1대1로 막기는 어려웠을 그걸 거라고 못 봐요. 먹죠. 네, 이 쉽지 않죠. 선수가 네. 얼마 전에 그 일본이랑 오사카 그 월드컵 예선에 있었는데 일본이 요새 아주 그냥 핫하지 않습니까? 엄청 핫하죠. 우리 일본이랑 하는데도 39분을 뛰면서 일본을 상대로 36점, 아유. 23리바운드 아유. 넣고 일본을 꺾었어요. 이 선수 완전 그냥 원맨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은행 뛸 때부터 엄청 좋았는데 네. 그 이후로 기량이 더 발전했어요.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있었어도 좀 굉장히 좀 엎치락뒤치락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박지수여도 네. 쉽지는 않았다. 네, 그리고 뭐 푸에르토리코가 이 나라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과트미 선수가 있는 옛날에 WKBL 뛴 적이 있는 과트미 선수가 있는데 이 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피바 랭킹이 우리나라가 13인데 여기가 17이에요. 거의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뭐 미국, 벨기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1위, 5위, 7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실 저희 그 우리나라의 박지수 선수 이런 변수가 너무 커서 그렇지. 네. 원래대로 진행을 했더라면은 조금 비벼볼 만한 해볼 만한 대회였던 게 미국에도 약간 변수가 있죠. 그라이너 선수가 지금 그 러시아의 구금이 그렇죠. 돼 있어요. 9년형을 받았죠. 네, 그 농구 대학인가 그 채널에 가면 이번에 그 다뤘던데 네.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러시아의 구금이 그라이너를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나? 예, 야.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뭐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를 또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대표팀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언제나 같아요. 한국 농구는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언더독으로 시작해서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게 한국 농구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남자는. 네. 여자는 맞는데 남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한번 솔직히는. 끼어팔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네, 이번에도 우린 정확해야죠. 네. 이번에도 실패했죠. 사실 목표였던 거. 네. 그렇습니다. 리브 브랜드님께서 지난번에 허연 선수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넣어주셨던 네. 그래서 저희가 따끔. 죄송하다. 네. 그랬는데 진심 어린 사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안혜지 허연 모두 화이팅 네. 하시면서 또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야,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WKBL이 KBS 스포츠 N과 다음 시즌 중계권 조인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홍 팬분들께 정중하게 제안드립니다. 이거 팬분들께 제안드릴 건 아닌데 사실. 모두 KBS 스포츠 N 홈페이지 찾아가서 여자농구 분석 및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 신설을 요구합시다. 아유, 좋습니다. 야구 축구는 물론이고 여자 남자 배구 남자 농구까지도 분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왜 연홍만 없나요? 예전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매주 화요일 1시간이라 꼭 필요합니다. KBS 스포츠 N 강기정 아나운서님이 아니고 김기용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간판이시죠. 예, 진행으로 우리 류 기자님, 원 기자님의 분석력 그리고 말빨이면 다른 종목 위원들 다 위기감 느낄 겁니다. 좋습니다. 연홍래 이효리 김은혜 위원님도 그리고 안더스 정 감독님도 초대하고 우리 성윤농구 자매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얼써. 저희가 그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런 제안을 제 해주시는, 마음속에 저희- 영원을 저희는 그렇게 되면 네, 무조건이죠. 네, 저는 무보수로 똑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보수는 안 돼요. 무보수 안 돼. 그쵸. 열정페이 예. 위험해요. 이렇게 예. 말해도 설마 KBS가 무보수로 줄까요? 최저시급. 예, 최저시급. 네, 최저시급.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저희가 아니어도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 정말 좋죠. 전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손대범 선생님 같이 않겠습니까? 그러네. 네, 못 봅니다 그걸. 네, 손대보면 안 되고요. 네. 김은혜 위원은 안덕수 감독님, 정 감독님은 거기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너무 좋은 얘기고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가장 비슷한 미디어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진천에 제가 좀 가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진천에 지금 미디어 코로나 때문에 미디어 출입이 다 통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홍 TV나 이런 다른 미디어 매체도 아예 못 가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가 그 혹시나 막 연홍 TV 왜 일 안 하냐, 뭐 구단들 유튜브 왜 일 안 하냐 이런 말씀하실까봐 네, 미리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팀들 그렇게 변호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루는 것만 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예. 갈 수 있으면 데서 가는데 우리도 못 가요. 근데. 아예 다 차단이 됐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게 전화를 딱 때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는 것만 봐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 브랜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더 이제 덧붙이면 그런 한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뭐 KBSN 해설위원님들 뭐 너무 잘하시죠. 우리보다 네. 훨씬 더 그래서 좋으신 분들은 인정. 근데 임팩트가 부족해. 아 저희처럼 이렇게 말 막 못하시죠 그분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김은혜 위원이나 네. 손대범 위원은 밋밋해요. 아 그쵸. 네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저는 어른들이라서. 아,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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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밋밋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는데 네. 고구마를 마시잖아요. 네. 김치가 있어야 될 거야. 맞습니다. 김치를 먹지를 않아. 네, 네. 저희는 그냥 아주 제대로 신김치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그 안덕수 전 감독님 같은 경우에 네. 약간 임팩트를 주려고 하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네. 그 팀 컬러 네. KBS의 팀 컬러 자체가 밋밋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가면 옆에서 네. 그냥 아주 톡톡 그냥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조용히 있겠습니다. 여- 최저 시급 받으면서 딱 최저 시급만큼만 말할 텐데 옆에서 톡톡 싸드릴 테니까 그렇죠. 섭외해 주십시오. 여기는 청양고추, 예. 저는 할라피뇨, 아 좋습니다. 네. 베사메 무쳐. 예. 아 그리고 그 뭐 다른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굳이 어디서 엮을 얘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뭐 다른 이벤트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볼 기회가 요번 주에 그 트리플잼이 올림픽 공원에서 열리거든요. 주말에. 네. 거기서 그 이번에는 프로 선수들이 안 나오고 저기 대학 동아리 선수들이 나와요. 저번 네. 넓히기에서. 네. 근데 여기에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응원차 대표팀 선수들이 각 팀별로 한 명씩 네.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만나주시고 음흠. 진짜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다 얘기하세요. 예. 네. 박신자컵 네. 조별 편성이 나왔습니다. 네네. 박신자컵 조별 편성이 나와가지고 A조 KB스타즈, 하나원큐, 대만팀 캐세이 라이프. 캐세이 라이프. 야 강하죠. 네. 이팀 이 강합니다. 캐세이 라이프는 요 경기 출전하기 전에 그 BNK하고 그런가요? 네, 부산에서 네. 평가전 2연전 하는데 네. 저희 이류농구가 아마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B조에서는 네. BNK 썸, 네. 우리은행 그리고 대학 선발 올해도 네. 대학 선발이 초청이 됐습니다. 네. 네, 아 여기 아주 네. 치열합니다. 제 생각에는 BNK 이번에 6명 나오죠. 네. 우리은행도 한 그 정도 나오겠죠. 네, 네. 대학 선발도 네. 네, 여기 아주 B조가 네. 약간 이제 어둠의 결승전 같은 느낌, 어둠의 파이널 느낌이 네, 네. 납니다. C조, 네. 신한은행, 삼성생명 그리고 U18 대표팀. 아, 익세네. 여기가 네. 진짜 셉니다. A조하고 C조가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결선에 올라가냐면은 본선은 4팀이 올라가요. 4팀. 네. 4강인데 네. 이 4강이 어떻게 되냐면 각 조에서 1위 팀 네. 한 팀씩 올라가지고 3팀이 올라가고 그 나머지에서 가장 승률이 좋은 팀 한 팀 해가지고 4팀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치열할 것 같으니까 네. 또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신자컵 때는 또 저희가 또 박신자컵 특집 아마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좀 기대를 좀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남기혁 TV님께서 네. 입고 있는 게 코트 위에서 그렇게 커 보이는 박지수 선수가 20대 초반 어린 청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주 또 우리는 코트 위의 모습만 기억하고 청년 박지수를 잇는다. 박지수 선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네. 이런 응원의 댓글이 많이 달렸죠. 또 힘내십시오. 예. 네. 그리고 빨리 KO를 하셔서 또 코트에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그런 뭐 힘든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훌훌 날려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일섭배 배일섭님께서 두 분이 보셨을 때 시즌 전 혹은 시즌 후에 있을 법한 트레이드 구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KBL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팀들의 포지션 밸런스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센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리그 상황상 센터는 모든 팀들의 문제인 것 같고 포워드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포워드 자원이 단단한 신한이 그렇지 못한 삼성 BNK 하나 상대로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트레이드 가능성 자 원상현 기자 몇 퍼센트 정도를 보세요? 또 저희가 트레이드 FA 소식은 항상 이르농구가 네. 전국 1등이지 않습니까? 아유 전 세계 1등이죠. 예, 이번에 저희가 뭐 다 맞췄죠 이번 사실. 그럼요. 네. 그 기다려 보십시오, 음. 베일섬님. 굳이 신한은행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뭐 어느 팀 정도는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 조만간 네. 뭐 개막하기 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너무 궁금하시죠. 네. 힌트만 좀 주세요. 아, 살짝 힌트요? 힌트만. 네, 왜냐하면 이게
이게 우리가 언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6개 팀이고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트레이드를 했을 때 그게 네. 막 솔직히 빠져나가게 되면 네. 이게 트레이드가 틀어질 수 있어요, 자칫. 사실 지난 한 2년 동안 음. 중간에 소식이 새어나가서 빠그러진 트레이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신중하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또 뭐냐면 팬분들 그걸 진짜 너무 원하시는 네. 거예요. 코어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힌트, 자그마한 힌트라도 하나 드려서 이제 궁금증을 요만큼이라도 좀 해소를 시켜. 예고편은 좀 가자. 네. 그 선수 네. 여기까지.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낚시야? 네. 아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네. 선수들의 어떤 그 트레이드 그 부분하고 너무 민감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간 중간에 힌트를 줄 수 있으면 주고 네. 아니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뭐 어떤 움직임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만약에 보인다 이랬을 때는 최대한 그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레이드가 근데 이게 사실 뭐 한 팀일 수도 있고 뭐 2팀일 수도 있고 3팀일 수도 있고 다각 트레이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트레이드가 발생이 됐을 때 음. 그다음에서 사후에 언제부터 논의가 됐고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가감 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전국 1등이죠. 네. 자, 그다음에 김남호님께서 난 키에나 스미스보다 최 제스민이 엄청 기대되는데 스펙으로서는 스미스지만 제스민 연성분이 농구를 되게 쉽게 하던데 시간 되시면 제스민 코멘트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최 제스민은 또 우리 원성현 기자가 또 얘기를 해서 이 선수도 나올 수 있고 우리 2순위에 뽑힐 수 있는 유망한 자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기록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선수가 02년생이고요. 02년생이면은 지난 뭐 신예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랑 동갑이죠. 예. 그리고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 네. 지금 178cm의 포워드고요. 네. 근데 그 1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대학 리그가 안 열려서 뛰지를 못했고 이 2학년 때 사실상 대학 리그 첫 시즌이었는데 27경기를 뛰면서 네. 평균 29분 주전으로 뛰었죠. 네. 를 뛰면서 14.9점, 네. 5.5 리바운드, 음흠. 1.3 어시스트. 어시스트는 거의 없는 선수고요. 근데 이 선수가 3점 슛이 18%예요. 네. 18%? 네. 마성의 그 숫자?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시도 자체가 이 선수 3점씩을 욕을 했네요. 많지가 않아요. 27경기를 뛰면서 5개밖에 성공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시도 자체가 많지가 않고 야투율은 45%로 그렇게 뭐 낮은 수치는 아닌데 그렇죠. 자유투도 78% 정도 되고요. 다른 슛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3점 슛은 사실상 뭐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봐도 되고 3점 슛을 한 경기에서 제일 많이 던진 게 4개, 제일 많이 성공한 게 2개 정도니까 네. 그냥 던질 수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키에난 스미스보다 최재 스민 선수가 더 농구를 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선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키에난 스미스가 뛰고 있는 리그는 전 세계 최고 선수들이 뛰는 WNBA이고 네. 최재 스민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는 대학 농구 중에서도 디비전 3예요. 3부 리그. 예. 수준 차이 많이 나죠. 이거 수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정도냐면은 디비전 3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지금 뛰고 있는 다니엘 애니 선수가 아니고 그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디비전 3에서 뛰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죠. 차이 많이 나죠. 예, 3부니까 3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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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잘하는 모습만 편집된 하이라이트만 보고 너무 기대를 그러니까 그 3부 리그인 만큼 그런 선수들이 모여 있는 3부 리그 수준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만큼 수비의 강도나 이런 게 지금 키아나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보다는 좀 더 약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예. 그 2라운드에 뽑힐만 하다라고 말씀을 갖다 네. 드렸고 키아나 스미스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최재 스민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농구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부분이 일으키기 쉬운데 그 부분을 이제 떠나서 한국에 도전하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선수다. 이렇게 좀 다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선수를 지금 다른 구단들도 조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외국 동포 선수 같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네. 막 언제 다시
곡으로 돌아갈지 모르고 그런 케어하는 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불안함을 겪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는 지금 공식 프로필에도 그 대학교 프로필이 있는데 좋아하는 영화 기생충, 좋아하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취미 K 드라마 보기, 예, 한국 음식 먹기, 요리하기. 우영우 추천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한국어도 열심히 좀 배우고 있고 한국에 오려는 의지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다른 선수들이랑 지금까지 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금 팀들도 이번에 트라이아웃을 아마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켜보고 다 판단을 하겠지만 네. 조금 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이번에 좀 많이 했는데 댓글 정책에서 댓글 이제 소화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구단 이슈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대표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대표팀은 이제 박지수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박지수 선수 없는데 대표팀 지금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선민 감독님 뭐라 하시던가요? 통화를 좀 했었는데 네. 공백이 크긴 크죠. 뭐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기존 선수들 그 박지수 선수는 없지만 기존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지지난주인가 박지수 선수도 없는데 여기에 김단비는 또 근육 파열, 미세 근육 파열이 있다고 그랬죠. 최희샘 몸 살짝 안 좋죠. 네. 배현 선수 진단서 들어가서 이제 대표팀에서 이탈했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이 팀이 네.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박지수 선수가 없고 배현 선수 없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김단비 선수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훈련을 아마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최희샘이나 박혜진 선수 이런 이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뭐랄까 그 코어를 갖다 형성을 하면서 네. 선수들을 갖다 독려를 하고 있다. 그 또 하나 긍정적인 건 뭐냐면 여전히 피가 튀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명 들어가 있거든요. 김선남 선수가 예비 엔트리 없어가지고 들어갔고 김대현 선수 들어갔고 여기에 박지수, 배현 선수 빠지는 거니까 15명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3명을 추려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12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베테랑 선수한테 좀 들었는데 네. 얘기를 좀 농담처럼 들었는데 훈련이 정말 빡세다고요. 근데 정말 빡센데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더 열받고 승질나서 그렇죠. 오기로라도 붙어야겠다. 붙고 싶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대표팀에 또 진천이 워낙 또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니까 까다롭지 네. 않습니까? 신속 항원 검사를 뭐 끝까지 계속 해가지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돼가지고 그게 오늘 지금 8일이죠? 네, 8일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라티비아 평가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라티비아 평가전이 이제 있는데 이 라티비아 평가전에서 사실 이제 이게 어쨌든 A 매치이기 때문에 네. 15명이 아니고 12명 엔트리를 갖다 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지금 정선민 감독이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다. 원래는 이제 12명 최종 엔트리를 확정을 라티비아 평가전 이후에 옥석을 가려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12명을 이제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처음부터 12명을 내야 되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정선민 감독의 어떤 그 고민 이런 부분이 좀 가중이 되는 거죠. 예, 처음부터 12명을 내야 되면은 이게 고심이 많겠네요. 근데 사실 뭐 제 생각으로는 막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명을 내야 되는 게 정말 검증이 끝난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주전으로 가야 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김단비 선수 같은 경우나 강희슬 선수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제외를 시키는 거죠. 아예 제외를 하고 정말 이제 실험이 필요한 선수들, 젊은 선수들, 뭐 허예은, 뭐 이소희, 유승희 이런 선수들을 위주로 돌릴 것이냐. 죄송한데 예. 유승희는 위험해요. 왜 위험한가요? 예, 유승희를 얘기를 하면 그렇죠. 우리 유승희 선수는 예. 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유승희 선수는 뒷담화 안 까요. 네. 앞에서 그냥 앞에서 얘기해. 까요. 예, 네. 예. 저도 좀 무섭긴 한데요. 네네.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을 근데 실험하느냐? 근데 또 이게 대표팀이 거의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가대표 평가전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는 또 이제 경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어떤 풀 전력을 한번 네. 써보고 또는 테스트해보고 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뭐 참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2명 추스르기 위한 어떤 그 내부 경쟁 네.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해란 선수가 대표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란 선수 왜 탈락이 됐냐면 고지적 발목 부상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삼성생명과의 이제 전지훈련 때도 있었대요. 그래서 네. 약을 어느 정도 복용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이제 심화되면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휴식이 좀 필요한 그런 차원에서 대표팀이 사실 이제 뭐 박지수 없고 배은도 없지만 아직까지 이해란 선수는 물론 키워야 되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발목 부상을 안고 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오히려 네. 지금 상태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차세대에 있으니까 소속팀에서 치료를 잘 받고 다음 기회에 오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네. 했었고 삼성생명도 여기에 대해서 그 정밀 진단 검사를 갖다 하고 난 다음에 훈련 재개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까지 선수들이 부상이 많은 대표팀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감독님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월드컵은 뭐 정성희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수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약화된 건 맞는데 이 나머지 선수들도 힘이 분명히 있고 조직적으로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 최대한 전력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나. 뭐 정확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월드컵 물론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사실 과정보다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 대회는 제가 볼 때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대회. 그래서 네. 과정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힘만 이렇게 한다면 뭐 결과가 어쨌든 간에 좋은 뭐 유의미한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라트비아 평가전 지금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정밀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박지수 선수가요. 오늘이죠. 8일 전문의를 만나서 다시 검진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근데 사실 구단들이나 이제 코칭 스태프, 감독님까지도 최대한 이제 박지수 선수가 좀 편히 이참에 이렇게 된 김에 편히 정말 온전히 자기한테만 신경 쓸 수 있도록 감독님도 최대한 이제 연락을 자제하면서 좀 케어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 저희 뭐 취재진도 사실은 이제 뭐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KB 측에 박지수 선수 혹시 통화나 혹시 이게 되냐 쉽지는 않다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 자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박지수 선수 케어를 잘 하셔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잘 케어를 하셔서 회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9일이죠. 예. 내일 화요일에 삼성생명과 용인 STC에서 연습 경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박신자컵 좀 멤버 위주로 하되 염유나 선수랑 최희진 선수도 열심히 훈련했는데 전지훈련 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몸도 좀 풀어야죠. 네. 네, 이 선수도 출전을 하면서 컨디션 점검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신자컵 멤버가 혹시 KB가 결정이 됐나요? 거의 결정이 됐죠. 네. 여기 그래서- 염유나 최희진 선수 나오나요? 이 선수들은 빠지죠. 그렇죠. 네, 이 선수들 빠지고 원래 김소담 선수까지 뛰려고 했었는데 김소담 선수가 들어가려고 했었죠. 예, 사실. 김소담 선수가 박신자컵 주전센터에서 지금 대표팀 주전센터가 되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인생 역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소담 선수가 사실 이제 대표팀에 이렇게 가는 걸 조금 이제 약간 조금 당연히 좋은 건데 두려움 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감독님이랑 마지막에 가면서 미팅하는데 감독님의 그 김한수 감독님이 부임하면서 목표 중 하나가 김소담 선수 다시 국가대표 보내는 거. 정말 건실한 백업으로 다시 키워서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김소담 선수가 대표팀에 다시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고 봤죠. 예,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거의 뭐 30이 넘어서 네. 다시 대표팀에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팀도 굉장히 좀 기뻐하고 김소담 선수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KB가 지금 뭐 전주훈련 때 그 기대하던 선수들이 좀 많았었고 뭐 엄서희 몸무게를 많이 줄였죠. 네. 그다음에 양지수 그리고 뭐 이은미 선수랑 뭐 최진선 선수랑 여러 명이 있죠. 이은미 뭐 이런 선수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박신자컵 지난 시즌 이제 디펜딩 챔피언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신자컵도요. 네. 챔피언이기 때문에 올 시즌도 박신자컵에서 굉장히 좀 강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기량이 또 성장했느냐 이런 거 보는 것도 좀 쏠쏠한 재미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김소담 선수가 나가면서 네. 진경석 코치님이 이번에 벤치를 보시죠. 네. 좀 박지 선수 그런 것도 있고 이중고를 겪고 계시지 않을까. 네. 팀의 주전 센터가 지금 빠졌고 네.
박신자컵 주전센터도 빠졌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진경석 코치님도 뭐 그런데 다행인 거는 박지훈 선수가 최근 제외를 하다가 마치고 훈련을 합류해가지고 박신자컵에서 어느 정도 좀 뛸 수 있다고 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빅맨 좋아요. 네. KB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은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국가대표 선수단이 뭐 KB와 마찬가지로 거의 선수단 절반이 그렇죠. 차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1, 2, 3, 4까지 네. 받았기 때문에 네. 남은 선수들끼리 그냥 기초 체력, 웨이트 하고 뭐 그냥 간단히 뭐 리바운드 훈련, 전술 훈련하면서 네 보내고 조용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은행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국가대표 차출 때문에 전력의 변동도 가장 심하고 사실 선수층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근데 대표팀 차출을 할 때 어떤 마찰이 거의 없어요 이 팀은. 네 여기는 네. 그냥 워낙 또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애초에 위성우 감독님이랑 그 전주원 코치님이 워낙 대표팀 감독 코치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네.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예 차출하면은 가세요. 맞아요. 예 약간 이런 마인드죠. 그리고 정성민 감독도 굉장히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김단비라든가 여기 박혜진이라든가 최희선 다들 이제 베테랑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묵묵하게 자기를 하고 이제 코어 역할을 하면서 이제 끌어주니까 우리는 선수들이 확실히 그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강점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도 사실 그 다 좋지가 않아요. 네, 맞죠. 네, 우리 네. 누나들이 네. 누나 맞나요? 예, 누나 맞죠. 네네. 박혜진 누나 또 족저근막염이 네. 만성적으로 있고 네. 우리 김단비 누나 저기 또 이제 그 막 발목이랑 햄스트링이랑 다 안 좋아요. 네. 네, 최희선 선수는 누나는 아니지만 네. 저보다 키가 커서 누나 같거든요. 네. 최희선 누나도 여기 햄스트링이랑 발목도 안 좋고 하는데 군소리 없이 또 묵묵히 훈련도 소화하고 있다고 하죠. 나도 선수들 누나로 좀 부르고 네. 싶다. 누나가 없어요. 저도 누나 몇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죠. 예. 네, 이제 없어질 날이 올 거예요. 네. 저는 또 뭐 전주원 누나, 정선민 누나 있으니까. 네. 네. 저도 지금 방금 말한 누나들 뭐 다 코치 뭐 해먹지 않겠습니까? 은퇴해도? 해먹겠죠. 예. 뭐 해먹겠죠. 평생 누나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 차지를 위해 남은 선수들끼리 이제 기초 체력 그리고 전술 훈련하고 있고 연습 경기를 그래서 좀 일찍 했었어요. 네, 많이 일본- 했죠. 네, 네. 일본 전주 훈련 때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손발 좀 맞췄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연습 경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뭐 견적도 안 나옵니다. 여기 지금 뭐 그 선수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신자컵 멤버들 중심으로 지금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네. 신한은행은요. 지난주에 코로나에 많이 걸렸다고 했죠. 그래서 네. 지난주에는 뭐 코로나에 좀 많이 걸려가지고 네. 선수단끼리 그냥 남은 선수들끼리 뭐 웨이트하고 그냥 뭐 슈팅 훈련하고 그 정도 조용히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 격리가 해제돼가지고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부터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12일에 프로필 촬영 있을 예정이라서. 신한은행 근데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뭐 상대적으로 네. 신한은행은 지금 유승희 선수 하나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박지수 나가면서 김현희 선수, 김태현 선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김태현 선수도 사실 우리가 경주에서 전주를 할 때도 정상적인 훈련을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 김태현 선수 없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선수들 풀 전력으로 뭔가를 이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들을 경주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실전 훈련하면서 뭔가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군화단 그 일타 강사 시즌 2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또 상대적으로 다른 팀의 우리은행이라든가 또 강한 이제 KB라든가 이런 팀들이 이제 주력들이 빠지면서 그런 이제 조직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잖아요. 네. 그러면 신한은행 이런 조직력을 다지면서 시즌을 맞이한다면 굉장히 다코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 시간이 좀 살짝 날아갔다는 거는 좀 예.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전지훈련 가서 몸 딱 만들어 그렇죠. 딱 끌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왕왕왕왕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되는 이제 거예요. 선수들도 근데 네. 격리를 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맨몸 훈련이나 뭐 이런 건 하겠지만 그 막 훈련을 다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몸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이제 사이클이 내려가는 게 네. 그게 제일 아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뭐 또 다시 또 수집해서 또 이제 끌어올리실 거니까 네. 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 경기나 뭐 박신약컵 때 이렇게 보면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지켜볼 선수들이 많으니까 신한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카오톡에 군하당 감독님 생일이 뜨던데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별 얘기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그럼 저도 한마디 그냥 쓸데없는 얘기. 예. 제가 그 코로나래. 예. 카카오톡 예. 프로필에 5월 5일 날이라 생각 뜨거든요.
아 예. 오늘 제 예. 어린이날 예. 생일 뜨는데 구랍니다. 예. 생년 주민등록상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축하면 시집 오는데 일일이 뭐 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예. 답하기가 지쳐가지고 예. 예, 그렇다고요. 그냥 고마워요 하시나요 그러면?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한 번 더 오죠. 네. 어린이날 생일이시래요. 네. 하하하 그럼 네. 저도 크크크크.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쓰셔야 되겠죠. 예. 비행기를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수원대를 초청을 합니다. 네. 부산으로 불러가지고요. 3일간 연습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토요일에는 화봉준과 연습 경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BNK가 지금 수원대 초청하고 화봉준 그리고 8월 말 정확히 얘기하면 20일, 21일 네. 요 이틀 동안 이제 대만 캐세이 라이프하고 연습 경기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네. 아마 라이브 중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특별 게스트 한 분 있는데 네. 깜짝 누군가요? 말씀드려야 되나?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아마 2차전 할 것 같은데요. 음. 네, 좀 애정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자농구 팬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지금 경기에 굶주려 계시거든요. 다. 당연하죠. 예. 스틸 헝그리가 아니에요. 그냥 예. 헝그리야. 그래서 베리 헝그리. 저희랑 같이 대만 캐세이라이프 연습 경기 보면서 그렇죠. BNK 선수들 저희가 그동안 네. 열심히 했다 얘기만 했는데 말로만 했는데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선수들이 에헤.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 성윤형과 함께하는 네. BNK. 아 오랜만이네요. 그렇지. 예. 좋을 저 세상 텐션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예. 예. 그거 지금 하면 예. 힘듭니다. 현장에서 네. 해야 됩니다. 아마 벌써 기대가 됩니다. 게스트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예, 다들 민망해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예. 예, 자, 근데 BNK는 지금 보면 남자 아마추어 팀보다 여자 팀을 연습 경기 상대로 선호를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마추어 팀 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BNK는 완전 달라요.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남자 팀이랑 할 때랑 여자 팀이랑 할 때랑 그 장단이 있어요. 맞아요. 남자 팀이라면 후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공 잡고 성큼 넘어가는 벌써 트랜지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달리는 이제 트랜지션 왔다 갔다 그런 훈련은 잘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 팀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이제 프로 선수가 하다 보니까 다칠까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몸싸움이 그렇게 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실전 같은 몸싸움이 안 일어나는 예. 거죠. 예. 서로 좀 주의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몸싸움이 서로 어렵다 보니까 BNK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몸싸움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연습에서. 네. 그래서 선수들이 실전 같은 훈련을 위해 올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최대한 여자 팀들이랑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게 특 장점들이 있고 뭐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체력을 굉장히 기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남자 팀들하고 하는 경우가 네. 많고 또 우리는 실전 감각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많이 키우고 싶다. 이러면 이제 여자 팀들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BNK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네. 이거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BNK 팀은 항상 어떤 팀을 부를 때, 그러니까 또 부산이 멀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 와서 며칠 동안 있게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밥 숙식이나 이런 것도 제공하면서 음흠. 그 선수들이 프로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떤 시설을 훈련하는지를 아마추어 팀들한테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맞아요. BNK가 사실 예전에 좀 아픈 과거가 있던 전신의 네.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떠돌이 생활도 하고, 아이고.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조금 다른 감독 아마추어, 스와핑도 하고. 예, 감독분들이 다른 아마추어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들이 봤을 때 네.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BNK가 지금 훈련장이나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막내인 BNK가 예. 사실은 그게 BNK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전에 뭐 산업은행 뭐 그쪽 잘못들 아닙니까? 그거는 완전 BNK랑 다른 예. 거라서. 근데 예. 그런 이제 그 나쁜 이미지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커버를 하면서 뭔가 이제 앞으로의 품격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부산 거기 그 사직체육관 가보면 선수들 앉는 의자가 네. 그 축구 선수들 있죠. 그 맞습니다. EPL 예. 그 선수들 앉는 의자하고 네. 똑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자부심 가져라 네. 이런 건데 이런 세심한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번에도 BNK 그 전지훈련 제주도로 같이 가봤지만 네. 선수들이 받는 대우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훈련이나 받는 그런 대우나 그리고 뭐 숙소나 이런 걸로 다 비교해 봐도 정말 어디 다른 팀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맞아요. 예, 그런 것도 많아서 이거는 저는 너무
사무국이 주도하는 건지 어디가 주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BNK가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고요. 네.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고 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프로 팀도 그렇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렇고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팀으로 잘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해드리고요. 뭐 우리가 칭찬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드리면서. 변해가고 있다. 네. 네. 그러면서 BNK 넘어가고 그다음 삼성생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란 선수가 대표팀에서 낙마를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뭐 아까 대표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슈가 있죠. 키아나 스미스. 네. 이 선수가 LA 스팍스랑 7일 계약을 하다가 드디어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WNBA 성적을 이렇게 보면 7경기에서 9.6분 뛰면서 1.6득점 뭐 이렇게 가지고 딱 나왔는데 지금 LA 스팍스가 사실 지금 좀 부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패 플레이오프를 중이고, 못 네.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 선수가 이제 들어오느냐 마느냐인데 삼성생명은 여전히 이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네. 그리고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요. 네. 뭐 사실 지금까지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뭐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 쪽에서 이제 듣는 얘기는 네. 뭐냐면 키아나 스미스가 삼성생명의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 한국 땅을 밟고 네. 1순위로 지명돼서 삼성생명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거의 80% 90% 이상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됐다. 이런 얘기 들리기 때문에 아마 키아나 스미스는 올 시즌에 삼성생명 유니폼을 입으면서 WKBL에서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 지금 뭐 야투만 봤을 때는 3.9%, 야투율 19%. 뭐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지만 높지 않죠 사실. 맞죠. 근데 이 선수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 나와가지고 사실 슛감을 좀 조절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이 선수 저는 공격보다도 수비하는 장면을 좀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잘해요. 한국 지도자분들이 다 좋아하실 만한. 네. 굉장히 견실한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 선수가 폭발적인 어떤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어떤 스피드 견고한 편이고 근데 센스가 굉장히 좋고요. 네. 기술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수 겸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3점 슛이 9%, 야투 19%, WNBA에서 그렇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슛이 있는 선수예요. 네, 대학 리그에서는 뭐 씹어 먹었죠. 그렇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WNBA 지금 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뭐 그 7일 컨트랙트 하고 또는 이제 정식 계약 맺으면서 뭐 나오는 어떤 그런 단기간의 어떤 슛의 어떤 난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오게 돼 만약에 삼성이 오게 된다 이러면 이게 정말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지금 WNBA에서나 캐치앤슈터로 있지. 네. 저는 한국 와서는 이 선수 지금 피지컬로는 포스트업도 좀 칠 수 있을 것 같고. 메인 볼 핸들러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삼성생명이 저는 올 시즌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삼성생명이 굉장히 좋은데 그 코어가 살짝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배운 선수를 쓰는데 이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살짝 있다.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사실 스피드를 이용해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그 농구를 해야 되는데 배운 선수를 안 쓸 수가 이 옵션을 안 쓸 수가 없는 이 선수 포스트업 능력도 좋고 하지만 이제 팀 스피드는 좀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뭐 윤예빈이나 이주연이나 이런 선수들이 뭔가 이제 이해란이나 이런 선수들이 코어가 돼야 되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근데 키아나 네. 스미스가 온다 그렇게 되면 키아나 스미스가 1옵션이 되면서 윤예빈이나 뭐 이준의 이런 선수 2, 3옵션이 되면 이게 완전히 또 달라져요. 그 말씀하신 거랑 저도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이 팀이 코어가 부족하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이 팀은 반대로 다른 선수들이 옛날에 김한별 선수랑 같이 우승할 때를 보면은 그렇죠. 뭔가 다 아직 메인 코어는 아니지만 메인 코어가 한 명이 있었을 때 옆에서 같이 받쳐주기에는 최적화된 선수. 점오. 예. 점오는 엄청 네. 많아요. 예. 네. 그래서 키아나 선수가 만약에 정말 잘 적응해가지고 메인 코어가 됐을 때 이 선수들이 지금 다른 있는 선수들이 김한별 선수랑 같이 뛰었을 때 물론 이 선수들이 당연히 알을 깨고 나와서 메인 칩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면은 김한별 선수랑 같이 뛰었을 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이렇게 딱 키아나 선수를 중심으로 딱 뭉쳐서 한 팀이 됐을 때 이 선수 이 팀의 폭발력은 기대가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키아나 스미스가 사실 이제 1.5번
가까운 선수 그렇게 되면 윤예빈이나 이준하고 이제 포지션이 겹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키아나 스미스도 이제 신체 조건은 괜찮은 편이고요. 또 이제 우리는 유승호 감독이 한 얘기 중에 뭐냐면 사실은 우리 그 한국의 빅맨 중에 박지수, 뭐 배윤, 뭐 진한 요 정도를 제외하면 막지 못할 선수는 없다. 그러니까 박지수는 막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진한도 그렇고 배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막지 못할 선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리가드를 써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쓰면서 스몰 라인업으로 좀 더 역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 포지션 어떤 그 중복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지금 키아나 스미스를 데리고 올 확률이 엄청 높아졌다. 네.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원 큐가 코로나 확진된 선수들이 모두 합류하면서 다시 훈련을 시작했고요. 네. 5일에 이게 지금 제가 하나원 큐 편에서 얘기를 하려고 아꼈었는데 삼성생명이랑 용인에서 연습 경기를 한 차례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를 제가 가지 못했는데 듣기로 굉장히 재밌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인상적인 게 1쿼터를 3점밖에 못 넣고 네. 27점을 줬잖아요. 예. 그러면 24점 차 아닙니까? 네, 그럼 3대 27로 네. 1쿼터가 끝났어요. 경기 끝났는데 네. 여기에서 맹추격을 하면서 접전을 벌였다.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채은 선수부터 뭐 김미연 선수랑 뭐 여러 선수들이 활약을 했는데 근데 양 팀 다 지금 뭐 대표팀 선수들도 빠지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템포가 빨랐다 그래요. 이 경기가 그냥 진짜 공 혼자 몰고 넘어가지고 슛 한 번 던지고 NBA WNBA처럼 뭔가 그런 공격도 굉장히 많았고 패스 한두 번에 아니면은 좀 베이스볼 패스 같은 뭐 장거리 패스로 해가지고 공격을 좀 쉽게 서로 양 팀이 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좀 재밌었다고 좀 많이 양 팀의 좀 뭔가 올 시즌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주는 경기였다고 평가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좀 좋은 게 어떤 부분은 연습 경기나 또는 박신작 카메라 이럴 때 보면 이게 훈련이 잘 돼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체력적으로 괜찮고 그쵸? 트랜지션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백업 선수라 자기가 공이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시간을 1초 2초 더 쓰지 않고 지체 없이 슛이 나간다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팀 전력 자체가 이제 조직이 좀 잘 돼 있다라는 그리고 팀 전체 훈련이 잘 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원큐는 지금 이제 9일날 송도중학교 게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숙명여고, 그다음에 KB하고 연습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서도 이제 전주 훈련을 벌써 2차례나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네. 조금 연습 경기로 컨디션 그리고 뭐 선수들 좀 옥석을 가리고 있고요. 이정현 선수, 최민주 선수, 김미연 선수는 재활 중인데 김미연 선수는 이번 주부터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합류를 해가지고 경기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미연 선수 또 기대되는 그런 선수이고 네. 최민주도 뭐 운동 능력 하나만큼은 상당히 좋으니까 네. 좀 더 이제 탁 올라오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정현 뭐 좋은 빅맨이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